나이 들어 설렘 이야기라니 조금 낯설게 들리시죠? 하지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. 우리가 잃어버린 건 젊음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방법이라는 걸요. 공감되신다면 이야기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립니다.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참 오래 돌아온 것 같습니다. 평생 일을 하느라 바빠서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젊을 때도 그랬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도 여자를 마주하면 말이 막혔습니다.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, 어디까지 다가가야 신뢰가 아닐지. 이 이야기는 그런 저 같은 중년 남자가 어떻게 조금씩 달라졌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실제 대화 방법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. 여기 나오는 말들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. 복지관에서, 동호회에서, 카페에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써볼 수 있는 아주 소박한 한마디들입니다.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하루에 한 번만 써보세요. 그것이면 충분합니다. 저도 한때는 이랬습니다. 말을 걸어야겠다 싶으면 갑자기 농담부터 던졌습니다. 괜히 들이대는 것 같아서, 괜히 무겁게 느껴질까봐. 그래서 늘 가볍고 웃긴 말만 찾다가 정작 제 진심은 한 번도 전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인사부터 다시 배웠습니다. 중년 남자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로팅의 시작은 가볍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입니다. 예를 들어 복지관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여기 오셨네요. 선생님 뵈면 카페가 조금 환해지는 느낌입니다. 혹시 여기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커피가 입에 맞으세요? 겉으로 보면 그저 인사와 가벼운 질문입니다.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. 나는 당신의 존재를 눈여겨보고 있다. 당신은 내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. 첫 단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. 나를 과하게 포장하지 않는 것, 상대를 부담스럽게 몰아가지 않는 것. 그저 이런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여기서 뵌 것 같아서요. 반갑습니다. 여기 앉아 계시면 카페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. 왠지 더 사람 사는 느낌이 납니다. 이 정도 표현만 해도 상대는 나를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. 제가 관찰해보니 남자들은 대개 세 부류였습니다. 아무 말도 안 하는 남자. 둘째,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남자. 셋째, 미묘하게 따뜻함을 전할 줄 아는 남자. 첫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. 요즘은 뭐 그럭저럭 지내죠. 대화가 여기서 끝납니다. 상대는 호불호를 느낄 기회조차 없습니다. 그저 무난한 사람,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. 둘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선생님,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.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. 이런 분이랑 친해지면 참 좋을 텐데요. 말 속에 부담이 섞여 있습니다. 상대는 갑자기 시험을 보는 기분이 됩니다. 마음의 문을 열기도 전에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부류입니다.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옷이 참 선생님이랑 잘 어울리네요. 선생님 분위기가 워낙 차분해서 그런지 색이 더 고와 보입니다.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. 옷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분위기를 칭찬합니다.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기운을 존중해주는 말입니다. 여성들과 대화할 때 기억할 원칙은 이겁니다. 겉모습보다 분위기를 칭찬하기, 판단보다는 관찰을 나누기. 예문을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머리 스타일 많이 바꾸셨네요. 라고 말하기보다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시니까 선생님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입니다. 라고 말하기. 다이어트 하셨어요. 대신에 요즘 표정이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. 좋은 일 있으셨어요. 라고 묻기. 이 작은 차이가 상대를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줍니다. 많은 남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. 나름 친해졌으니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. 그래서 몇 년째 우정의 말만 나눕니다. 그런 말들은 대개 이렇습니다. 밥은 드셨어요?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? 집에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세요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말들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. 나에게 당신은 특별하다는 흔적입니다. 그래서 저는 우정의 말과 설렘의 말을 구분해서 연습했습니다. 우정의 말에 작은 차이를 더하는 겁니다. 밥은 드셨어요? 라고 묻는 대신 선생님은 바쁘셔도 식사는
꼭 잘 챙기실 것 같아요.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집에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세요. 대신에 오늘은 이상하게 선생님이 집에 잘 도착하셨는지 제가 더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.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. 이 사람에게 나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구나. 너무 대단한 멘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저 내 삶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 됩니다. 이 사람과의 대화를 우정에서 한 발자국 설렘 쪽으로 옮기고 싶다면 한 문장만 추가해 보세요.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눈 덕분에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이 한 문장이 관계의 색깔을 서서히 바꿔줍니다. 직설은 빠릅니다. 하지만 빠른 말은 마음에 닿기도 전에 상대를 놀라게 합니다. 보고 첫날부터 제가 선생님한테 호감이 있습니다. 저랑 더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대는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습니다.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지를 받은 기분과 같습니다. 대신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. 저는요,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인지 복지가 노는 날이 예전보다 기다려집니다. 이 말은 직설 같지만 사실은 감정과 사실을 나누는 표현입니다. 당신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.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옷이 예쁘시네요. 대신에 오늘은 선생님이 더 밝게 느껴지는 날이네요.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? 몸매나 얼굴을 직접 칭찬하는 대신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 제가 괜히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럼 상대는 외모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. 혹시 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저는 그 말도 감사하게 들을 겁니다. 이 한마디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중년 남자만이 쓸 수 있는 아주 성숙한 플로팅입니다. 나이가 들어도 사람 마음은 비슷합니다. 호감이 생기면 우리는 슬쩍 시험을 해봅니다.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. 여성들도 그렇습니다. 간혹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. 선생님, 혹시 다른 여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말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다정하게 말 걸고 다니시는 거죠? 이때 많은 남자들은 당황합니다.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닙니다.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면 상대는 장난으로 던진 말을 후회하게 됩니다. 분위기도 무거워집니다. 이럴 때는 웃으며 이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들켰네요. 사실은 오늘 기준으로는 선생님께 제일 많은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. 그래도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제일 진심인 건 맞습니다. 여성이 이런 말을 할 때 속마음에는 이런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. 나는 쉽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이 사람이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 지나치게 방어하지 말고 장난 반, 진심 반으로 답해보세요. 혹시 이런 요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. 오늘 커피는 선생님이 사주시는 건가요?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럼요. 선생님이 다음에 제 마음 조금만 책임져 주신다는 조건으로요. 너무 과하지 않게 서로 웃을 수 있는 선에서만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어가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. 하지만 나이 들어 배우는 밀당은 조금 다릅니다. 사람을 흔들어 놓았다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. 가까이 다가가되 상대가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집 근처까지 같이 걸어갈 때 여기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. 이 이상 같이 가면 제가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. 상대가 내 손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잡고 있을까요? 우리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도록 아껴두죠.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. 나는 당신이 소중하다. 그래서 서두르지 않겠다. 실제 대화 속에서 쓸 수 있는 예문을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. 선생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. 그래서일까요? 저는 이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. 이 이상 나누면 집에 가서 선생님 생각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이 말들은 상대를 바로 내 품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.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당신을 천천히 알고 싶다. 이 느린 속도가 중년 이후의 관계에는
오히려 더 잘 어울립니다. 어느 정도 친해지면 여성들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. 이혼 이야기, 자식 이야기, 아픈 부모 이야기,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. 이때는 어떤 멋진 말보다 그저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.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말 꺼내기까지 많이 망설이셨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해결책을 말하지 마세요. 바로 판단도 하지 마세요. 힘드셨겠다. 그동안 혼자 많이 버티셨겠네요.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. 제가 무슨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 얘기를 계속 들어드리는 사람 정도는 되고 싶습니다. 이 말은 강렬한 고백보다 더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안전하게 놓아둘 수 있는 자리를 평생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. 중년 남자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이제는 상대를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그저 곁에 있어 주려는 마음, 그 마음이 말 속에 스며들면 그 자체가 가장 깊은 플로팅이 됩니다.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. 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는 믿음. 하지만 그 설렘보다 상대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는 성숙함.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당신 마음에도 작은 파문 하나는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.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.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.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